미국의 장군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라고 간청하고 있고, 그 사이 이란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요구사항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단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6가지 강경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이로 인해 미국 측에서 전쟁을 계속할 논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몇 달이나 지속된 후에도 이란이 여전히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모든 농축 우라늄은 이미 2025년 6월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댄 케인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의 참모들을 비공식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왜냐하면 추가적인 군사적 확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습만으로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미국에 대한 최후 통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테헤란의 최후 통첩 자체와 이에 대해 미국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 버튼이 눌려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혹시 시청 중이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테헤란의 최후 통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모든 일의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결국 이란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게 사과하고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딱 일주일 전 지난 토요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만 더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릴 거라고 말했던 것을요. 그 거래는 내일 바로 서명된다고 그는 말했어요.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본 적 없는 공격이 될 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란인들이 그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아르무르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를 맺자고 애원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장관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이미 아르무르 해협이 열렸어야 했고 이란인들은 아마도 그 해협을 아예 봉쇄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그리고 오늘 이란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서기 모함마드 바게르 잘가드르는 아르무르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전 트럼프는 모든 조건이 이미 합의됐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아르무르 해협은 내일 개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왜인지 그것을 믿었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여기 잘가드르의 성명에서 나온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한 아르무르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트럼프의 모든 성명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가드라는 미국의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이것은 6가지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사실상 이란이 아르무르 해협을 열도록 미국에 제시한 6개 항목의 공개적인 최후 통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이란을 위협하거나 이 민족의 성질을 모욕하지 말 것. 그리고 트럼프는 이러한 의무를 평화협정에 명시하고 서명해야 하며 미국이 다시는 이란 국민의 성질을 위협하거나 모욕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란과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에 있는 이란의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과 침략을 영원히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는 단순히 이란 자체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지역 동맹국들, 이란의 모든 대리 세력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 단계가 시작된 2026년 2월 28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단순히 이란의 항복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리 세력의 완전 소멸을 달성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 대리 세력에 대해 잊어버렸고 이란은 이제 오히려 그 대리 세력을 보존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모든 전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리 세력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라크의 저항축이 바로 그들입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통해 이 모든 세력을 파괴하고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미국의 군대, 해군 및 공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에 있는 모든 군사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있는 기지들입니다. 이제 미국은 모든 군사 기지를 폐쇄하고 떠나 중동에 더는 미군 기지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떤 공제도 없이 두 번의 공격적이고 강요된 전쟁으로 인해 이란에 입힌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쟁은 현재 전쟁과 2025년 12일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이란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이미 완전히 패배한 나라입니다. 더 이상 군대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미 30번이나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졌던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란이 바로 그 미국에게 실제적인 배상과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 배상금은 전쟁에서 이긴 쪽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상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전쟁 배상금은 승자가 패자에게 자신이 정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란 국민에 대한 모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제재를 철회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란 국민의 동결 탈취된 자산을 조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가드르는 이것이 임의적 요구가 아니라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민이 160일 동안 연속적으로 광장과 거리에서 외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명을 강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란 국가안보 최고위원회는 전쟁에서도 협상에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의 규모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에 관한 기술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일련의 조건들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군대의 완전한 지역 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 자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 해제와 모든 자산의 동결 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내 모든 대리 세력의 유지도 포함됩니다. 이란은 주목하세요. 아무런 상응하는 양보 없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지만 선박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군사적,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란의 최후 통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미국 군사 지도부의 입장은 이란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항복에 더 가까운 입장입니다. CNN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의 다른 고위 참모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군사적 갈등 고조 방안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공 전력만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댄 케인만 이런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우려와 갈등을 끝낼 방안에 대해 다른 핵심 내각 구성원들과도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와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최고 군사 지휘관은 최근 트럼프의 참모진 중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부처 간의 조율을 보장하고
회의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적 긴장 구조에는 지상군 투입을 수반하지 않는 방안들까지 포함해 명확한 한계와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두 공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달성되었고 그 이상은 미국군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쟁이 시작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분쟁은 몇 주 동안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란은 미사일도 군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분쟁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가 테헤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매우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최고위 장군인 댄 케인 장군이 비공식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단순한 군사적 해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CNN에 따르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댄 케인 장군과 다른 군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장기적인 군사작전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 특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 비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이 4주, 길어야 6주밖에 안 간다고 주장한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쟁 초기에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이제 거의 6개월에 걸친 전투가 지난 지금 미국의 고위 군 지휘관들은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벤 케인은 최근 트럼프와의 2차례 이상의 회의에서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자리에서는 갈등의 확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본인은 탄약 부족 문제 자체보다는 이 정부가 대중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에 더 짜증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주 내각회의에서 이런 불만을 다시 표출했습니다. 즉, 군인들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추가적인 긴장 고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신의 평판에 관한 문제로 반응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강하게 보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미군이 작정이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할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아요. 잠시 그가 이란이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던 건 잊어봅시다. 정권이 전복될 것이라든지 미사일 프로그램이 파괴될 것이라든지 이란의 대리 세력이 제거될 것이라든지 등등 말이죠. 이 모든 건 잊어버립시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 박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25년 6월에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전히 파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그곳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에 미국이 참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파괴되지 않았다, 위성자료도 그렇다고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들을 모두 가짜뉴스라며 이게 바로 가짜뉴스다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1년이 넘은 지금 누가 가짜뉴스였는지 밝혀졌습니다. 트럼프인지 아니면 그가 가짜뉴스라 부른 언론들인지요. 하지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분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실행을 늦췄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3곳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폭격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조사관들에 따르면 테헤란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대 10개의 핵폭탄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은 이란의 핵무기 잠재력을 파괴하지 못했으며 보아하니 앞으로도 파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앙적인 전쟁을 막고 새로운 핵 프로그램 협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유럽 외교협의회의 이란 핵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란의 잠재력은 여전히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스파한 근처의 지하단지에 있는 2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폭격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비축분 자체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스파한에 있는 이 우라늄 비축량을 약 440kg, 60%까지 농축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주 만에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3월의 폭격 이후 이란인들이 이 비축량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통로는 매우 좁고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1년도 안 되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란은 사실상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미군 철수, 보상,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상호 양보도 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최고 군사 지도부, 그리고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군까지도 트럼프에게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위험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탄약 비축이 위험할 정도로 낮고 이런 긴장 고조가 결국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드러난 것은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목표, 즉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는 것이 결국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테헤란은 여전히 폭탄 10개, 제작이 가능한 우라늄을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좋은 출구가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최후 통첩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려 했던 전쟁에서 공개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트럼프 자신의 장군들이 말했듯이 현재 보급품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공식 목표, 즉 이란의 핵 군축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의 공습과 1년도 더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한 이란 핵시설의 완전 파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트럼프는 결국 전쟁을 벌여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